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첫째 딸이 중학교 네. 1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이성교재, 어머님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우리가 성교육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른들의 시각으로 이렇게 어른들이 이제 음란마귀가 싫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냥 막으려고만 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 아이 그 반에도 있어요. 실제로 이성교제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왜 모태솔로가 그렇게 무슨 고민이 되는지, 모태솔로에 네. 대한 고민이 엄청 많고요. 근데 그때 제가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 중에서 되게 감명 깊었던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성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성교제 허락해야 하나요? 사실 아이들이 누군가를 사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양적 교육하다 그 몇 살 때쯤 사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여쭤보면은 다 매직 넘버 20예요. 20살이 되면 사귀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연애라는 것은 찬성 반대의 문제는 아니다. 네, 이거를 허락하고 반대하고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것이 아마 우리 양육자님들이 갖고 계시는 기본 틀에서 무슨 얘기야 저게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찬성 반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선생님께 여쭤봤을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20살이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직접 선생님께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물어보셨었냐면, 너는 그 사람이 왜 좋은데?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과 대화하는 방법, 기술이 전문가는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이제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때 어떤 것들을 좀 포커스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일단은 성교육을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성교육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교육은 그냥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성교육이 단순히 우리 몸에 대한 거, 뭐 성관계에 대한 거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교육은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뤄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가르친다는 건 또 뭘까?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다양한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는데 부모 자식 관계도 있을 거고요. 가족 관계도 있을 거고 뭐 남매나 자매 형제 관계도 있고 친구, 선생님과 학생 뭐 등등등 해서 그중 다양한 관계 중에 하나가 연애라는 거죠. 연인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다양한 관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의 바르게 그러니까 매너를 지키면서 네. 서로를 존중하면서 안전하게 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 있을까? 혹은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려줘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양육자님들께서 안 돼. 네가 초등학생이 무슨 중학생이 무슨 연애야?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어려서 안 돼. 중학생은 애매해서 안 돼. 고등학생은 공부해야 돼서 안 돼. 그렇게 가다 보면 20살이 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아무런 가능성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아이가 연애를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연애를 허락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다는 우리 아이가 연애라는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그 상황들을 어떻게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시고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때도 그 질문 하셨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좋은데 어떤 상황에서도 그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보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들이랑 연애 이야기를 하실 때는요, 앉아봐. 사귄다는 건 있잖아. 뭐, 네 나이에는 사귀는 것보다는 가볍게 친구로 이런 얘기를 앉아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는 사실 아이들한테 그다지 와닿지는 않아요. 조금 더 친구처럼 가볍게 이야기하시면서 아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아이랑 영화관을 갔다, 뭐, 시내 놀러를 갔다. 근데 교복 입고 손잡은 커플이 지나간다. 그럴 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어머, 쟤네 무슨 중학교 다니는 애들인데
막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호기심 넘치는 표정으로 그냥 아이한테 툭 던지듯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쟤네 중학생인데 사귀나 봐. 너네 반에도 사귀는 애들 있지. 많이 사겨? 너는 괜찮은 애 없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사춘기가 심한 애들은 아 몰라 하고 갈 거예요.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한 대여섯 번 시도를 하시면요. 애가 몰라 한 세 커플 있나? 하고 갈 거예요. 그게 대화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다음엔 그 다음 단계를 물어보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시면 되고 또 제가 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들과 연애 교육을 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감정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정말 내가 연애할 때 느끼고 싶은 감정,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해요. 그럼 어떤 아이들은 연애하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고 하는 애도 있고요. 그리고 행복함, 뭐 설렘 이런 걸 느끼고 싶다.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예. 그리고 어떤 아이는 불안을 느끼고 싶지 않다. 어떤 아이는 뭐 수치심을 느끼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데이트는 어떤 데이트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뭐 이렇게 그냥 친구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너는 어떤 이상형이 있어? 어떤 사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연애를 하지 않아도요. 질문들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돌려보게 한다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이러면서 갑자기 그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괜찮아 대답 못 해도 돼.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대. 이러면서 그냥 툭 던지듯이 넘어가시면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막지 말고 무조건 막 꼬치꼬치 캐묻는 것도 안 되고 그쵸? 네. 그래서 그냥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그때 대표님 말씀 네. 듣고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한테도 이제 약간의 뭐 극단적인 상황도 좀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걔가 어떤 상황에서는 화를 내는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그 사람이 좋은지 또 그리고 이렇게 이성 교제를 하는 것들이 사실 드라마에서 너무 미화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미화되어 있는 우리 대학 생활도 네. 저는 어렸을 때 그 논스톱에서 보는 그런 남자 셋 여자 셋 거기 대학 생활이 네. 원래 다 그런 줄 알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미화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아이들은 상상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 그 다음에 좀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도 또 문제가 맞아요. 많이 네, 되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또 어떤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진짜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너는 뭐 스킨십도 너는 그럼 손 잡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상대방이 뽀뽀하면 어떻게 할 거야? 뽀뽀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반대로 너는 손 잡고 싶은데 상대방이 손 잡는 것도 우리 나이엔 아닌 것 같아.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거를 다 협상을 해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헤어질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네. 이 질문을 제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너무 다른데 얼굴 보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예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지만 아니 헤어지자는 얘기를 굳이 만나자고 해서 얼굴 보고 하면 더 열받을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스타일을 찾는 것 그리고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절대 매너는 지킬 것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죠. 왜냐하면 안전 연애 안전 이별 이런 것들이 되게 핫한 이슈잖아요. 안타까운 그쵸. 얘기지만. 네, 네, 네. 근데 우리가 헤어질 때도 좋아서 사귀었던 만큼 헤어질 때도 예의는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이별을 말할까.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정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차일 거예요. 네. 어른들의 연애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 애들이 그럼요. 헤어지면 울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고. 예.
그렇지만 어떤 책임감이나 깊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연애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성인이 돼서 연애를 하는 것보다는 책임감이나 깊이 그리고 함께 이렇게 엮여 있는 어떤 그 끈끈함 이런 것들이 조금 가벼운 상태에서 하니까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꼭 사귀지 않더라도 이런 질문들과 생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시뮬레이션 많이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머릿속으로. 네, 맞아요. 엄청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들 있잖아요. 갑자기 떡볶이 먹으러 갔는데 걔가 실수인 것 같지만 방귀 뀌면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것들이라도, 예. 아이들이 막, 무조건 헤어지죠. 이렇게 하는데, 근데 헤어지자고 했는데 걔가 울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하지만, 예, 아이가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래서 성교육을 하실 때는 교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성폭력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양육자님들이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 질문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이러면 어때?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 사귀지 마. 20살 때까지 안 돼. 야, 네가 무슨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제 결론을 내주는 대화는 아마 여기 이제 그 지니쌤 채널에도 하브루타 대화법 뭐 이런 거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거를 활용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대답 못 하더라도 그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연애와 관련된 좋은 성교육 방식이에요. 네. 왜냐면 저도 선생님한테 질문을 듣고 게임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 자체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아이들이 요즘에 그 교재 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네.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이제 아이들한테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걸 물어보시면 좋아요. 사귀는 게 뭔데 그냥.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애들이. 맞아요. 네, 예, 예. 네. 근데 그거 어른들도 어려워요. 사랑이 뭔가요? 라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양자님들 사랑이 뭐죠? 되게 어려워요. 그쵸? 그쵸,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좀 애매한 그런 이제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통 특별히 더 좋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연락하고 싶은 거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게 베프랑 뭐가 다른데? 라고 다시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예.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네. 베프랑 뭐가 달라? 베프도 똑같이 더 자주 보고 싶고, 그쵸. 따로 특별히 더 연락하고 어, 싶고, 어. 그쵸?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떤 애가 6학년짜리 애가 이런 대답을 했어. 감정의 종류가 다르지 않아요? 야,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6학년도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이제 결론들을 낼 수 있구나. 예, 그러면 된 거죠. 그 감정의 결이 다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것인가. 예, 이런 이제 대화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연애와 관련된 거는 충분히 많이 고민해 볼 수 있게 하고 요렇게 질문을 많이 던져주시고 친구처럼 대화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거나 고백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연애를 시작하게 됐을 때 반드시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애들이다 보니까 사귀다 보면 또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빨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시려면 친구처럼 대화하시고 숨기는 거 없이 오픈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그 이성 교제를 할 때 사실 이게 알게 모르게 그 성적으로 그게 상대방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경우로 발전할까봐 사실 부모님들은 그걸 가장 두려워하시지만 그걸 참 입 밖으로 내서 아이한테 그거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워서 그게 가장 어려우신 것 같거든요, 사실. 네, 네. 그랬을 때는 이런 뭐 교육이 또 따로 있나요?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이런
이제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도 있나요? 네, 저희가 저희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시면 커리큘럼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연애나 아니면은 데이트 폭력이나 아니면 성예절이라던가 뭐 경계 존중 교육 이런 주제에서 이제 관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들 뭐 카드를 써서 한다던가 아니면 활동지를 질문에 대답해 보고 함께 토론을 해 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실제 저희가 연애 교육을 하면서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전문가 교육도 좋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막 저희 기관 홍보를 막 해야 된다 하면은 네.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소그룹 성교육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소그룹 됩니다. 성교육. 네, 그렇지만 대화를 통해서 우리 양육자님들이 또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다만 아이들이 조금 민감해지는 시기가 돼서 네. 중학교 1, 2학년이 되고 사춘기 피크가 돼서 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시기가 된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 아빠랑 대화하는 거를 줄여 나갈 거예요, 아이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는 내가 아이랑 대화를 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라고 느끼실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문가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는 좋습니다. 네. 왜냐면 사실 한 초등 고학년쯤에 어머님들이 그 소그룹 성교육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네, 제일 사실 수요가 그쵸? 많으시고요. 네. 실제로 뭐 많이 하시죠. 남자애들 이렇게 묻고, 예. 묻고 여자애들 묻고 이렇게 네.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주기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면 어렵고 그리고 사실 중학생한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들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중학교 때는 또 막상 공부하느라 그걸 많이 못 챙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이게 모르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기시켜드리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머님들도 제가 보니까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서 들어보면은요, 결국은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좀 시작을 하고요, 대화가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줘요. 그런데 우리는 학습을 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면서 아이와 실랑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 시간 좀 줄이시고, 네, 아이와 대화 많이 하시고, 아직까지는 정말 많이 사랑을 해주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 이성 교제에 대한 궁금증 많으셨을 텐데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